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지난 4일 밤 11시 편의점에 들어온 한 술 취한 남성. 아르바이트생에게 담배 한 갑 달라고 하는데 발음이 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20살 김모 씨가 담배 이름을 다시 한번 묻자 이 술 취한 남성 다짜고짜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머리채를 붙잡고 행패를 부립니다. 어제 YTN에 제보된 CCTV 영상 내용인데요.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이라면 이런 진상 고객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고생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이런 부당 대우까지 받아선 안 되겠죠.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실태 점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서울의 한 구청은 금수저 알바를 따로 운영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 노원구입니다. 3년 동안 직원 자녀 140여 명을 뽑아서 이들에게 총 1억 3,100만 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했다는군요. 감사원이 적발했는데요. 노원구 주소지로 돼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래 구청 아르바이트를 운영했는데 동시에 직원 자녀 대학생 구정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겁니다. 경쟁률도 관내 대학생 전체가 대상인 아르바이트는 63.1대 1인데 직원 자녀들은 2.2대 1 정도에 그쳤습니다. 쉽게 된 거죠. 어떤 아르바이트는 고생하면서 뺨 맞고 어떤 알바는 부모 덕분에 꿀알바 소리 듣고 이래선 경제 정의에 어긋나겠죠? 자, 오늘 첫 곡입니다. 샘 더 샘 앤 더 파라우스의 1965년 히트곡이죠. 울리블리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 부당한 대우도 억울한 일도 참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 YTN 제보된 영상, 손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묵묵히 해내야 했던 그 직원의 경우도 그중 하나인데요. 실태를 좀 점검해보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알바 노조의 박정훈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도 보셨어요? 그 영상?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워낙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제로 좀 이렇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진상을 부리는 고객들 많은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취객인 분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주정을 부리는 경우가 많고요. 야간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들이 자주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계산을 할 때 돈을 던진다던가 담배 살 때 반말한다거나
그다음에 인생을 훈계하는 형태의 고객들이 있고요. 예. 저희 조합원 중에 중년의 편의점 알바 노동자도 있는데 예.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제 싸웠는데 마지막에 손님이 그러니까 그 나이 처먹고 알바나 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예. 편의점 알바 노동자들이 무시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 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참 돈을 그냥 막 던지고 반말하고 폭언하고 네. 장난이 아니군요. 네. 아, 그렇게 좀 고생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알바 노조에 좀 많이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네, 피해 사례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봐야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게 사건이 돼서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렇게 되면은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는 거기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점주들도 그렇고 고용주들에게 네.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문제를 좀 이슈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사실 고용주 분들도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고, 예. 만약에 시제가 안 맞거나 이러면은 알바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고용주를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아, 그런 상황.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대상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은 앞서 YTN 그 보도로 나갔던 그 단독 영상으로 나갔던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생계 때문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네. 억울해도 참는다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이렇게 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많은 편인가요? 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이 경제력이 좀 되기 때문에 뒷받침해주거나 혹은 학비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알바의 어떤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고, 비정규직 부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그 청년들의 취직 나이가 지연되다 보니까 3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까지 부모님이 자식 부양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 부모님 부양에 자식 부양. 그런데 부모님의 일자리조차도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생계비를 직접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한다면 주로 어떤 직종들을 많이 구합니까? 네, 요즘에는 뭐 생계형과 아닌 것으로 나누기 좀 힘들고요. 예. 모두가 생계형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뜨고 있는 게 이제 주부, 노인, 청년 가릴 거 없이 이제 일하는 업체가 맥도날드,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 업체가 있고요. 예. 요즘 10대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배달 앱 알바인데요. 이게 노동자가 아니라 용역으로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한대라든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달앱 중간에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떤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근로자로서 이게 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사업자로 잡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나거나 이러면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네, 이런 건 정말 나쁜 일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규제가 필요하고요. 커피 전문점, 택배 상하차,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알바 노동자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중장년층도 아르바이트 편의점에 나서기도 하고 이게 좀 단순히 어떤 청년 실업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전반적인 문제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세대가 이렇게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리해고의 위험이 있고요.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5.1년으로 OECD 최하위거든요. 예. 대기업 같은 경우도 1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노동 조건이 워낙 열악하니까 노동자로 살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창업시장에 들어서면 창업시장에서도 이제 성공하기 힘든 거죠. 너무나 가부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장년층, 청년 가릴 거 없이 알바 일자리로 저렴한 알바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노동시장 자체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상황. 산업 구조도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는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속의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또 어찌됐건 그 진상 고객을 응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또 영위해 나가야 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 어떤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의 증상들을 많이들 토로합니까? 네, 저희 조합원 중에 그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표정이 안 좋다는 컴플레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은 이제 일을 할 때마다 자기 표정을 신경 쓸 수밖에 없고, 이 표정이 안 좋을 때마다 매니저가 불러가지고 혼을 내거든요. 넌 표정이 왜 그러냐. 이 표정을 가지고 사실은 임금 인상 문제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일단 한국 사회에서는 일단 손님이 왕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직에서의 감정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면증,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자기 표정에 대해서 검열하는 이런 심리적 압박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뭐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지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다양한 아르바이트들 해보면서 뭐 우리 알바노조 박정우 위원장님께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정말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는 울산에서 3차천 공장에서 그 자동차 부품을 큰 컨테이너 같은 박스에 포장하는 알바를 했었는데요. 예. 이게 무게가 40kg짜리도 있고 이래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연장 특근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 물량이 현대 물량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도 아르바이트에 포함이 됩니까? 네. 그래서 거기 그 3차천 노동자들이 이직률이 높고 예. 알바 개념으로 오는 청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청년들은 사실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이죠.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 자체를 하나의 어떤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네. 이렇게 볼 것이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는 것 자체가 약간 임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본 직장을 얻기까지 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악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노동시장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죠. 예. 네, 일단 노동자들이 생계비가 사실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당장 일을 하지 않더라도 월세라든지 그다음에 핸드폰 값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하면은 예.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 텐데 당장에 이런 그 복지망이 가족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가족들의 이 노동시장 불안정하고 소득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장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알바라는 것이 사실 생계가 달린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도덕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습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욕구와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예. 투기와 혹은 주식 투자 그래서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비난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존중을 보내는 문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직업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보면은 그 아르바이트도 퇴직할 때 퇴직금 주고 굉장히 그 처우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우리가 향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열악한 처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방금 인식의 어떤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제도적이나 어떤 다른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뭐 제도적으로 그 진상고객에 대한 거부권,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이 통과돼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최저임금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자. 네. 또 하나는 알바 노동자가 개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알바 노조와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문화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한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10% 이하니까. 청년층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이야기하는 문화들이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좀 이런 논의들 계속해서 좀 경제 정의를 위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고, 재계 입장도 또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 되는 측면들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접점을 찾아가야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기사 김승호입니다. 개인 택시로만 만 19년, 20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개인 택시를 할 때는 서울시의 복지장애자 콜을 달고 다녔어요. 개인 택시로 해피콜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장애자로 등록되신 분들이 장애자 그 콜센터에 연락하면 저희한테 연락 와서 그 콜을 받고 바로 근처에 있는 차가 모시러 가는 거죠. 콜을 받고 가면 그 현장에 갔을 때 장애자분들은 물론 손수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지체장애자나 시각장애자분들은 저희가 내려서 교육받은 대로 전부 다 인솔하여 모시고 그분 목적지까지 모시다 데리고 그 진행 운영하죠.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그 콜을 못해요. 이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인 택시로 인정된 기사만 본인이 거기에 가입을 합니다. 해피콜을 달면서 6년에서 약 한 7년 정도 봉사를 하다가니 지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사업이거든요. 개인 택시는. 그러니까 안전이 우선이에요. 타인에 인해서 사고 나도 손해입니다. 일을 못하고 몸 다치고 차도 망가지고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좀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날씨가 덥던 춥던 항상 길에 나와서 시간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본인이 인내심으로 버팅겨야 되고 모든 걸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처럼만 이렇게 건강도 좀 유지되고 저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님들을 맞이하고 제가 주어진 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시내 8만 대 택시 기사분들 물론 요즘에 날씨도 덥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하셔서 보람된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 화이팅! 네, 그래요. 즐거운 마음과 건강이면 덕분에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참 춥든 덥든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또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택시기사님들 좀 힘내시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방송을 했지만 그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참 대기질이 안 좋을 때 또 밖이 너무 더울 때 냉방을 막 해야 되고 또 환기도 함부로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참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서 시민들의 정말 발로서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우리 김승우 기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택시기사님들 건강이 정말 최우선이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김승우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루의 기프트 1부 끝곡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에서는요. 서울시 행정 탐방 떠나보고요. 중국어도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마침내 현대건설이 동탄 이신도시에 옵니다. 1479세대 대단지 힐스테이트가 동탄 이신도시에 처음 옵니다. 자연 속 IoT 첨단 생활. 동탄 첫 번째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가 동탄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힐스테이트 동탄 6월 분양 예정. 문의 1877-5510 현대건설.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자, 서울시가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들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김세정 희망복지기획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예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주민이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직접 돕는 사업인데요. 예. 그동안 지역별 주민 자조 모임으로 운영되어 왔던 나눔 이웃과 나눔 가게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서울시 전역 424개 전동으로 동단위 지역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네. 동주민센터가 수혜 대상자 수요 조사, 주민 간 소통, 봉사자 교육 등을 새롭게 종합 지원하여 기존의 주민 자조 모임 활동 등을 활용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사업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뭐 나눔 이웃, 나눔 가게 뭐 이런 사업들을 네네. 이제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끌어모으겠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역점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네.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우리 동네 이웃사촌 프로젝트는 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주민이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이웃 사업과 네. 두 번째는 지역 내 음식점, 약국, 학원 등 중소자영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가게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나눔 이웃, 나눔 가게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좀 모르겠어요. 나눔 이웃은 뭐고 나눔 가게 어떻게 일하는 겁니까? 네네. 우선 나눔 이웃 사업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급식 지원, 말동무, 산책 동행 같은 정서적 지원, 예. 병원 동행이나 혈당, 혈압 체크 등 보건 의료 지원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를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사업을 주도할 담당자를 정하고 담당자를 중심으로 활동에 참여할 나눔 이웃 동아리를 모집한 뒤 교육, 워크숍, 현장 견학, 멘토단 등을 통해 이들의 역량 강화를 이제 지원하게 됩니다. 네. 다음 나눔 가게 사업은 시가 08년부터 해오고 있는 기존의 서울 디딤돌 사업을 동 중심, 수혜자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사업 명칭도 기존의 서울 디딤돌보다 시민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나눔 가게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동주민센터별로 사례 관리를 통해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나눔 자원을 발굴해주는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시는 시범사업으로 동대문구 신설동 상가 내에 나눔의 거리를 오는 12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인근 상가 중 절반 이상을 나눔 가게로 전환하여 기부 실천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디딤돌 사업이 이제 나눔 가게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서울시랑 복지시설이 그 지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개발해서 복지 서비스로 이렇게 좀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될 것 같고 이거 하려면은 그 동주민센터에다가 신청하면 됩니까?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참여 방법은 나눔가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업체는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나눔이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희망원들 홈페이지나 나눔이웃 나눔가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120 다산콜로 이제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내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20 다산콜센터. 홈페이지하고 다산콜센터 연결하시면은 예.
이용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눔 이웃, 나눔 가게 참여 희망 원하시는 분들, 자, 아름다운 이웃 나눔 가게 혹은 희망 온돌 이렇게 좀 검색해서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김세정 희망복지기획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겠습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봉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문정아입니다. 푸통푸통. 네, 이 시간만 잘 되면 기억하고 계시네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푸통푸통. 네, 두근두근거리다. 푸통푸통. 네, 어제 배웠던 푸통푸통 잘 기억하시네요. 오늘은요, 울퉁불퉁이란 표현 이거 한번 배워볼까요? 아, 푸통푸통하고 어감이 좀 비슷한데요. 울퉁불퉁. 네, 울퉁불퉁. 네, 울퉁불퉁은 우리말입니다. 네, 울퉁불퉁한, 올록볼록한이란 표현의 이 중국식 표현은요. 네. 아우투라는 표현. 아우투. 한 번 더. 아우투. 아우투. 네. 아우투는 들어갔다가 또 튀어나왔다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우투. 울퉁불퉁의 표현이고요. 그다음에 평평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뽀핑이라고 그래요. 평평하지 뽀핑. 않다. 뿌핑. 네. 평평하다는 핑이거든요. 핑. 네. 이 평균할 때 평자 그대로 쓰는데 중국어로는 핑이라고 발음하고요. 핑. 뭐뭐하지 않다는 앞에다 뽀만 붙이면 돼요. 뿌. 그래서 뽀핑. 뿌핑. 요거는 평평하지 않다. 그래서 울퉁불퉁해서 평평하지 않다는 아우투 뽀핑. 아우투 뿌핑. 한 번 더. 아우투 뽀핑. 아우투 뿌핑. 네. 만약에 길이 울퉁불퉁해요. 평평하지가 않아.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아우투 뽀핑 더 루. 아우투 뿌핑 더 루. 네. 여기서 더는 뭐뭐한 이란 뜻이고요. 네. 루는 길로자를 중국식으로 루라고 발음해요. 루. 네. 길이 울퉁불퉁하다. 루. 그렇죠. 루. 아우투 뿌핑 더 루. 그렇죠. 아우투 뽀핑 더 루. 아우투 뿌핑 더 루.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울퉁불퉁하다 이 표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아우투 뽀핑. 아우투 뿌핑. 아우투 뽀핑. 아우투 뿌핑. 네. 그리고 핑 이렇게 되네요. 핑 이렇게. 핑. 네. 그리고 길은 루였습니다. 루. 자, 이거 반복해서 아예 입에 붙여버리죠. 그럴까요? 자, 좋아요. 아우투 울퉁불퉁하다. 아우투 뿌핑 더 루. 네. 아우투 뽀핑 더 루. 아우투 뿌핑 더 루. 한 번 더. 아우투 뽀핑 더 루. 네.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8344번님, 오늘 단어는 한자가 쉬워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걸어다녔던 길도 생각나서 반갑습니다. 한자의 조예가 깊으신 분 같은데요. 8344번님. 감사합니다.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이런 표현 배워보고 싶다. 이런 내용도 좋고, 잘 듣고 있어요.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칭찬 문자는 적극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반응. 늘 저희가 힘이 되니까요. 만드는데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 번호로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어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알리사 밀라노입니다. Look in my heart.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참 꼬막 맛있는데요. 이 경기도가 서해에서 꼬막 양식하는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요? 네, 그 경기도 그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해부터 그 경기도 지역 그 서해에서 꼬막을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그 1차로 지난해 5월에 전남에서 가져온 그 어린 꼬막을 화성시 그 제부도 갯벌에 뿌렸습니다. 이를 그 1년 만인 올해 그 채취해 보니까 그 생존율이나 성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연구소 측은 이에 따라 올해도 그 어린 꼬막 6톤을
안산시 그 성감도 갯벌에 그 살포했습니다. 내년까지 그 꼬막의 서식 상태와 성장도 등을 조사해서 그 적합한 양식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그 서해에서 꼬막 생산이 가능해지면 그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그 지리적 조건이 좋아서 그 아주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예. 최근 그 국내 꼬막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에 그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고 또 그 남해안에서 그 생산량의 90%가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그 꼬막은 바지락 등 그 서해에서 주로 나오는 조개에 비해서 그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이 지역의 그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참, 보다 좀 자주 꼬막을 먹을 수 있었으면 수도권에서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꼬막이 이제 전라도에서 가져온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그 전라도 지역 보면은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에는 충청도 포함해서 김 양식도 굉장히 활발한데 이걸 또 경기도 서해안에서도 김이 생산된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김 하면 대부분 그 남해안의 그 완도 등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 경기도의 그 서해안에서도 그 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주로 그 화성시의 그 제부도 부근 바다에서 그 양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부근 그 공장에서 건조하고 구워서 그 포장해서 그 상품으로 그 출하하고 있는데 이 지역 그 특산물로 점차 알려지고 있고 또 그 역시 수도권이라 그 물류 비용이 절감되는 그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경기도 지역의 꼬막과 김 양식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리고 이 수원에 보면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곳으로 탈바꿈했다면서요. 네, 그 수원에 있는 그 서울대학교 그 농생대는 그 벌써 수년 전에 서울 그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고 그 자리는 그동안 그 비어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그 최근 이곳을 상상 캠퍼스란 이름으로 그 다시 그 개장했습니다. 상상 캠퍼스는 그 경기 청년 문화 창작소와 상상 공학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 경기 청년 문화 창작소는 청년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데 뭐 그런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청년들이 그 문화적인 그 실험을 통해서 그 마을이나 공동체 또 그 지속 가능성, 자율, 공생 등의 그 가치를 찾게 된다고 하는데요. 주요 그 시설로는 경기 생활문화센터와 그 어린이 책 놀이터, 문화 허브 카페, 생활예술 공방과 그 청년 창작 실험 랩 등이 있습니다. 상상공학관도 재미있는 곳인데요. 그 쓰레기를 쓸만한 물건으로 다시 만들어서 전시하는 쓸애기 전시장과 그 옛 농생대의 그 흔적 전시관, 또 그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쉼터 어울마당 등 그 주로 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간입니다. 폐허로 변해서 그 무기력한 장소가 됐던 곳이 문화예술과 생활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쓸애기 프로젝트 참 재밌네요. 자, 이렇게 또 소식 들어봤는데 그 초콜릿 관련해서도 소식 하나 들어왔습니다. 초콜릿이 피부 건강에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소식으로 나왔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초콜릿이 그 피부의 주름을 줄여주고 탄력을 좋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경기도의 그 차세대 융합기술원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고, 그 이런 내용이 그 피부과학 분야의 그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그 연구진이 연구에 사용한 초콜릿은 우리가 평소 그 먹는 그 단 그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의 그 주성분인 카카오입니다. 이 카카오에는 그 폴리페놀 함량이 아주 많이 그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이 이 폴리페놀을 그 실험주에게 그 투여해 보니까 피부 주름이 확연히 그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그 인체 실험도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 62명의 여성에게 이 폴리페놀이 든 음료를 6달 동안 먹게 했더니 역시 그 피부 주름이 줄어들고 탄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험에서 그 알 수 있듯이 그 일반적으로 그 단맛이 강한 초콜릿 대신 단맛이 적고 또 그 카카오가 많이 든 무설탕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피부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게 참 성분 이름들 굉장히 어려운데 폴리페놀 이 성분 이름 딱 꽂히네요. 피부 미용이 좋다는 점, 카카오 성분이 많은 초콜릿 복용하는데 참 좋겠다 이런 내용들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들었고요.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As Yet입니다. 피처링은 피터 세트라가 참여했고요. Hard to say, I'm sorry. 네, 오늘 끝곡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